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회의원과 땅, 그 중에서도 농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크게는 두 축이었어요. 하나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문제. 네. 그리고 이 농지를 사고 또 팔고 보유하면서 이해 충돌 문제. 이 크게 두 축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이템을. 먼저 국회의원들의 이 농지 보유 실태부터 좀 크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거의 4분의 1인데요. 그 배우자가 본인이 논밭 과수원 농지를 가진 의원이 80명입니다. 80명.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4명 중에 1명은 농부다. 이렇게 이런 제목을 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처음 시작은 이주수 기자를 보면 자꾸 이렇게 3천만 원이 떠올라가지고 또 그분이 또 나오셨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 네. 너무 이주수 기자가 그분만 너무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네. 오해를 살 수 있을까봐 이건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전범민 의원 관련 의혹을 3번째 다루고 있는데 네. 이 뭐 결코 대상을 정해놓고 한 취재가 아니라 저희가 이 농지 부분을 취재하다 보니까 또 재산이 좀 많으신 편이고 또 농지를 보유한 부분이 있어서 취재를 하다 보니 드러난 부분이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대상이 취재 대상이 됐던 분들은 우선순위가 그 농지 면적 가액에서 많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보게 되는데 상위권에 그들을 있는 분들. 그 순위를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뭐 어느 정도 가액 그다음에 그 매매하신 건지 증여하신 건지 그 증여 받으신 건지 아니면 상속 받으신 건지 이런 걸로 해서 그 깊이 취재할 대상들을 좀 그 당연히 분류를 좀 예, 해야죠. 그렇게 했고 네. 사실은 전범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1,800제곱 정도라서 이렇게 그 다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다가 그분 가진 농지가 농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고 그런데 그 주변 땅을 한번 열어보자라는 거는 다른 분들도 다 주변 등기부등본을 따서 이게 아는 이름이 나오는지를 살펴봤는데 네. 거기에 전범민 의원 그 주변 땅 주변 바로 옆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 거기에 아는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알고 있는 이름이 나와서 좀 더 확인해 보니 총 7필지 정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그게 한 23,000제곱미터 정도니까 적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구장으로 따지면은 7천 정도를 축구장으로 잡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세 개, 세 개, 네 개. 예, 네. 세 개 좀 넘는 정도 세 개가 넘네. 넓이죠. 예. 이야. 축구장 하면은 우리가 흔히 딱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이 땅의 약간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축구는 끝에서 끝까지 뛰어가면 뛰기도 너무 힘든 정도의 넓은데 그게 한 3개 정도였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야, 그러면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 누가 아까 이제 면적이 가장 넓은 분은 이제 한무경 의원이라고 이제 아까 네네.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가액으로 따지면 누가 1등입니까? 강기훈 의원입니다. 강기훈 의원이 가지는 과수원이 2필지가 있는데 네. 본인과 배우자 근데 가장 비싸요 가액으로. 그것도 지난 2월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5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이분은 이제 그 2월달에 그 과수원 본인이 가진 과수원 부지가 그 창원시에 이제 그 수용되면서 가액 순위에서는 좀 그 밀려난 거죠. 그래서 공원으로 지금- 수용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는 그렇죠. 강기훈 의원이 이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수용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와 관련된 법안을 낸 게 그렇죠. 문제였어요. 그 법안 내용이 어떤 거였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신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분들 그러니까 공원이나 뭐 이런 그죠? 것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이 그 매입 가격이랑 그 수용 보상가랑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익에 대해서도 그 그냥 일반 매매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게 맞는 차익에 건데, 대해서. 예, 네. 그게 맞는 건데 그거를 한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발의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법안 취지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땅을 수용 당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좀 면제해 주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뭐 그 법 자체가 뭐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본인도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해당이 분이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공익
사업에 수용이 된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30 몇 억이? 세금을 내려면 10억 넘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매입 가격이 2억 6천만 원 정도고 네. 살 때. 예, 그다음에 보상가가 42억에서 43억 사이거든요. 그럼 40억 가까이. 그럼 뭐 가까이가 수익. 그죠. 그러면은 뭐 38억, 39억 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거 정확하게 세법은 뭐 세무사분들이 좀 따져 보셔야겠지만 저희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쉽게 보면. 일반적으로 한 10억에서 14억 정도로 계산을 해요. 기자들 몇 명에서 해봤는데 아는 분들한테 본인마다 다 다르긴 해요. 평균가가 근데 일단 10억은 넘는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억에서 14억 정도 세금만. 대부분의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을. 그러면 이제 강기훈 의원이 내신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됐으면. 이제 본인은 이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시각이고요. 근데 뭐 결국 세금을 다 내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본인 저희가- 해명은 저희가 이제 그 해명을 좀 요청을 드렸었고, 근데 이미 강기훈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해서 그 논란이 된 건 한 달도 정도 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더 네. 지난 이야기죠. 근데 그 논란 이후에 저희가 다시 농지를 취재하면서 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양도세를 냈다. 그래서 나는 이해충돌에서 좀 자유로운 입장이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밝혀주셨는데 그러면 이 양도세를 내신 게 언제냐?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냐 를 중요한 다시 거지. 질의를 드렸죠. 왜냐하면 뭐 이 논란이 있은 이후에 뭐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내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점이 언제고 이게 또 어느 정도 X였냐라고 다시 질의를 드렸지만 그거는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국세청에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개인 정보다 예, 보니까 세무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네, 거죠. 의원실에 이제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고 세금은 내셨다. 요거는 저희도 뭐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유가 없어서 어차피 땅 살 생각을 못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농지는 당연히 농사짓는 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의 좀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주수 기자의 취재 결과는 저에게는 너무 남의 세상 얘기 같은 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취재하면서 좀 어땠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국회의원분들의 그 농지를 보러 다녔는데 뭐 사실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죠. 저도 뭐 농지를 사거나 뭐 땅을 보러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두 가지예요. 진짜로 농촌 지역, 저희가 아는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멀리까지 논밭이 펼쳐진 곳에 있는 땅도 있고요. 네. 여기에 왜 농지가 있지라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 있는 농지들도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두 개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똑같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똑같은 거. 대전제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니까 네. 농지죠. 뭐 근데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농사가 이게 농사를 짓는 건가? 그럼 이를테면 그 서영석 의원 땅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러면? 서영석 의원의 사례는 그 처음에 이제 부천이에요? 논란이 됐던 게 이제 3기 신도시 인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맞아요. 3기 신도시 중에 부천 대장지구가 발표된 게 2019년 초 18년 말 이때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서영석 의원은 그거보다 훨씬 전이에요. 매입한 게. 2015년에 샀죠. 예, 15년이라서 본인도 3기 신도시 투자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해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농지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가 안 돼요. 그 농지법에서는 이제 1000제곱미터까지는 그러니까 전업농, 그러니까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주말 농장을 네. 소유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사례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네. 그렇지만 그 논란 속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는 거기가 3기 신도시 외에도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이다. 그 당시 서영석 의원이 땅을 샀을 때도 2015년에도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자고 경기도 그리고 부천시 그리고 서울시가 협의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분이 땅을 사셨을 때가. 네. 그래서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 추진하던 방향대로면 그분이 산 땅이 행정동인 고광동에 역이 생기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서영석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 의원이라서 예. 말하자면 본인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제안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설명회도 다 참석을 하셨었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뭐 공동 용역,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보고하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 보고도 하고 그 최종 보고도 하는데 그 영상이나 사진자를 보면은 거기 앉아 계세요. 거기. 아, 물론 당연히 도의원이시니까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역 근처 여기에서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반경 3-4km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린벨트 추정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사실상 그분의 이제 해명은 거기다가 식당을 내서 그분이 땅과 건물을 같이 사셨거든요. 네네. 그 건물에 식당을 내서 그걸 임대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거기가 하수도 시설은 돼 있는데 상수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오. 그래서 본인은 상수도 허가를 받아서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수도 허가가 안 나.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다 이제 그 모종 팔고 그런 비닐하우스 농가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본인은 아주 조용한 곳에 캠핑하듯 비슷한 그런 식당을 좀 내고 싶으셨다고 하는 게 이제 본인 해명이신데 제가 뭐 변호사분들이나 뭐 지역사회에 뭐 여쭤보면은 그 당시에 도의원이 그 겸직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식당을 내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 자체 그 본인 해명도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사례 중에 한미경 의원님은 야 땅이 어우 예 어마어마하던데요. 야, 한무경 땅에도 다녀왔고 영상 촬영한 거 보면 이제 드론으로도 촬영도 하고요. 네. 그 안에 그 일부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도 말씀을 나눠보고 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전문가 눈이 아니니까 이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거를 다 기사에다가 뭐 써가지고 막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요라고 얘기는 못 하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제 느낌이니까. 너무 넓어서 또 사실은 그렇죠. 한눈에 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 본인은 거기다가 이제 그 과실수랑 그다음에 뭐 나물 같은 거 그 잘 키우고 계시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이게 3% 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 없어요? 이게 뭐 혹시 제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뭐 한 1000평을 예를 들어 샀어요. 그러면은 3%면은 30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30평만 이 농사를 지어서 나 농사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디 수용이 되거나 그러면 1000평을 팔면 돈은 사실 1000평치를 받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자 유전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생각대로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래서 이제 그렇죠. 그 자문을 하고 또 게다가 이제 관할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분들이 아 지금은 잘 모르겠다.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보고 얘기를 해주겠다. 예. 그런데 현장 조사를 또 좀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하게 여쭤봤는데 예. 그리고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한부경 의원 측에서는 한 3% 땅에 대해서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대부분이 임야라는 판단을 농사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농어촌 공사에 농지 은행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만 짓는다라고 군청에다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군청에서는 한마디로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본인들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셨고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실 때는 그 농지 전부를 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고 그 이달 중순 그 16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본방울이 말미든 네. 뭐 아니면은 뭐 스트레이트 후든 뭐 어쨌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그 여의도에 농부들이 많이 계시는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뭐 여유가 있는 분이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당연히 없는 노릇인데 이제 문제는 그 땅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LH 사태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네. 뭐 누가 보더라도 개발될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서 뭐 쪼개기로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또 반대로
내가 산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정확하게 이해충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금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5년도에 네. 다 아시는 김영란법이 음. 제정될 때 들어있었던 조항이었어요. 어. 근데 당시에는 이것까지 통과시키면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만 도려내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해충돌법 방지법의 대상은 공직자인 네. 거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규정을 하면서 국회의원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 이제 직계조민속 이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엔 이제 무산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LH 사태 터지고 나서 이 필요하다. 네. 이해충돌법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네.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만들고 네. 있잖아요. 지금 여야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가 일단 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상을 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가족을 포함시킬 것이냐, 좀 비속까지 갈 것이냐 이런 대상부터 사실은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야 간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현되고 있죠. 근데 조금 진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올해 6월에 정부 법안이 이제 정부 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법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법안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조항이 있고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또 취득 이익이 있으면 몰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LH 사태 이후에 나온 거라서 네.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범위의 문제, 대상행 범위의 문제하고 이제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건 되게 애매한 거죠. 예, 사실. 그리고 그래서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그럼 미공개 정보는 어디까지 볼 어디까지냐. 거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거 전에 보궐선거 전에 통과를 시킨다 만다 했었는데 그건 좀 무산이 됐고요. 앞으로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이제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 농지와 관련해서 제일 기억나는 건 쌀 직불금 문제였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추경 수매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쌀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얘기하면 또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쌀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될까봐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고 돈을 줘서 쌀을 수매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직접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이 땅 대비해서 돈을 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직불금인데 이걸 이제 부당 수령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그때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사태였죠. 쌀 직불금은 사태.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때 처음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그 LH 사태 때 거의 다 농지 아니었습니까? 문제가 됐던 땅들. 네, 뭐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 보면 98% 정도가 다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네요. 농지니까요. 예. 뭐 투기의 농지가 악용이 됐다라는 걸 지금 현상에서는 뭐 전제로 삼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농지가 투기에 악용되는가를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법적인 뭐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결론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뭐 살펴보면은 우선은 그 예외 조항을 여전히 16개나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 16개 중에 조금 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도 야 이게 예외야 좀 싶을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주말 농장이에요. 1000제곱미터까지는 주말 농장용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말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아내랑 제 아이가 뭐 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4명이 따로 주말 농장으로 하면 4,000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4명? 모를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너무 깊게 물어봐. 땅보로 이번에 처음 갔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명당 될지. 우리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요. 그래. 한 명당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좀 방송을 진행한다는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될 것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다음 방송에 정확히 아니 이걸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거리를 던져주시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주말농장 그렇죠. 네네, 주말농장 좀 1000제곱미터. 대표적이고. 그리고 상속도 있잖아요. 네, 산속은 이제 만 제곱미터거든요. 만 제곱미터까지는 뭐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자기 이제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땅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뭐 그 과정이 적법했다면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갖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짜 농사를 지을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 농지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의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 방송 아이템을 제가 던져드린 것 같아서 몹시 지금 표정이 어두워진. 이거 상당히 미안해지네요. 예, 그리고 팀장님은 계속 웃고 계시고. 예. 근데 상속 받은 사람은 아까 그 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이게 일견 뭐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만 제곱미터를 짓고 있다가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내려가서 농사 짓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 조항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 제곱미터 넘는 경우들도 물론 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제 팔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또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든지 아하. 세금만 잘 내고 그렇죠. 이득이 있으면 맞습니다. 세금을 내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아이템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맨날 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얘기 많이 하는데 참 그 공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법을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어젠다는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이제 퍼진 네. 그런 어젠다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작은 거라도 계속 좀 고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뭐 예를 들면 해당 상임위, 유관 상임위 또 자신의 전 직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는 못 가게 한다거나 제척해라 회피하라는 건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불만을 말씀하시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이 이해 충돌 부분은 본인의 재산 또는 본인의 이해관계 또 자신의 농지 뭐 이런 것들을 늘리는데 자신의 권한이나 이익이나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또 나아가서 공직자분들이 이해충돌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너무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높여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한테 엄격하면 사실 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맞아요. 돼요. 네. 그래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주로 다뤘던 그 박덕흠 의원 그리고 전봉민 의원, 이상직 의원 네. 이분들은 저희가 계속 애정을 갖고 좀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녹화 날짜인 네. 금요일이었습니다. 기사가 또 났어요, 그죠? 예, 그 이제 회사 측의 이제 횡령 및 배임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구속영장이 네, 청구가 됐습니다.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참 국회의원분들 물론 이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동의가 없으면 체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무언가 중요한 국가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하면서 언급한 세 분이 모두 지금 무소속 의원들입니다. 그죠? 네. 이게 문제 제기가 있어서 뭐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당에서도 책임지고 조사를 해주고 네. 그리고 뭐 출당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걸 뭐 본인이 스스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는 이런 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니 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그죠. 하는 거죠. 여야든 네.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은 공당에서도 지금 송장영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천은 그 당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이주수 기자 고생 많았고 아마
너무 이제 한 의원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여러 인연을 맺으시는 게 아닌가 하고 또 오해하실 수도 그렇게요. 있을 텐데 거듭 그러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었는데 그분을 또 만나게 된 거. 이주수 기자도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이름 봤을 때는. 아니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이번에 다루게 될지 몰랐죠. 왜냐면은 제가 이게 한 달 넘게 취재했잖아요. 한 달 넘게 취재했을 때는 사실상 새로운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여러 회사들 그리고 여러 그 회사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였고 네. 그래서 먼저 방송하는 그 프로나 그 방송사에서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뭔가 의심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던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고 사실 전범민 의원 관련해서는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봤죠. 마지막 부분에 하루 이틀밖에 못 봤는데 발언과 그 농지 사이에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깝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 이거 이것도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번뜩 들더라고요. 그랬던 거지 뭐 처음부터 뭐 전범민 의원 걸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왜냐면 우리 또 후 애청자 분들께는 네. 이주수 기자의 호가 삼천 이주수 기자라고 약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공교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공교롭다. 거죠. 예, 네. 공교롭다. 자, 어쨌든 이주수 기자 고생 많으셨고, 네. 정말 그 이해 충돌 문제는 팀장님 우리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도 이제 오늘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주수 기자 또 할 건 해야죠. 아 구독 좋아요. 네. 보자. 알림 설정 본방사수. 제대로 하나 보자. 알림 설정 아니, 본방사수 구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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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중간에 끊으니까 너무 비참해지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여기 하나가 더 늘었네. 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연습을 시킬게요. 지금. 칼군무로 어떻게? 자자 아 예. 사인 주세요. 자 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본방사수.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